미국의 작은 도시 외곽에 오래된 단층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에는 90을 넘긴 아버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자녀들의 번호를 하나씩 눌러 전화를 거는 일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늘 조심스러웠고 부탁은 단순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다 같이 얼굴을 볼 수 있겠니? 잠시의 침묵 뒤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같았습니다. 이번엔 못 가요, 아빠. 이번 연말은 너무 바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 같은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갈게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해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년이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시간을 미루게 만드는지, 또 얼마나 자주 오지 않는 약속이 되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해마다 같은 전화를 걸었고, 같은 대답을 들었으며, 같은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냈습니다. 트리는 혼자 켜졌고, 식탁 위에 올려졌던 접시는 다시 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늘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내년은 7년, 8년을 흘러갔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고 아버지의 몸은 눈에 띄게 늙어갔습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의 자녀들은 그 변화를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같았고 안부에 대한 대답은 늘 괜찮다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까운 존재일수록 오래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부모는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짧고 공식적인 말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부고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모두의 마음속에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갈 걸. 작년만이라도 갔어야 했는데. 그러나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옵니다. 자녀들은 급히 아버지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미루지 않고 모인 자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거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파티 음식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칠면조와 파이, 빵과 와인까지 완벽히 차려진 식탁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당황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였지만 집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방 안에서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자녀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야위고 더 늙어 보였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너희 얼굴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았어. 그 말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담담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다음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장례식이 아니면 좀처럼 시간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만이라도 가족이 모두 같은 식탁에 앉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 시간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 실패와 후회, 미처 하지 못했던 사과와 감사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많지 않았고 주로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약속이 지켜진 사람의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전 있는 감동 스토리로 자주 전해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는 감동보다 경고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다음해로 미룹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 함께 밥을 먹는 일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부고를 받는 순간에는 어떤 기회도, 어떤 연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거짓 부고로 가족을 불러 모았지만 인생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이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묻는 이야기입니다.